13강 이제 문제풀이 연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과 거리가 먼 것. 그러니까 일종의 가정을 4개 했잖아요. 그거죠. 완전 정보가 있고요. 자유로운 진입과 탈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정상 이윤만 향유한다. 자, 이 3번이 틀렸죠? 예, 차별적 상품이 아니라 이건 동질적 상품이다. 예, 동질적이죠. 질이 똑같아. 이 차별은 독점적 경쟁, 이제 이런 데서 만나게 될 겁니다. 수많은 수요자와 수많은 공급자. 그렇죠. 예, 바닷가 모래알 만큼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 오케이. 그래서 1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또 똑같은 얘기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거 쭉 보시면, 아유, 4번이 틀렸죠? 하나의 공급자와 수많은 수요자. 이러면 거의 공급자가 하나면 일단 이건 독점의 성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2번은 너무 쉽죠? 2번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가볼까요? 오, 기네요. 옳은 것 골라라. 완전경 시장은 매우 비현실적 가정으로 만들어진 개념으로, 실제 경제 분석에 사용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가정을 조금 완화해서 현실 시장 분석에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번은 말이 안 되고요. 완전경 시장의 가정은 비현실적이지만 이 가정을 완화하면 좀 현실에 가깝게 만들면 이런 얘기죠. 현실에 가장 가까운 시장 분석이 가능하므로 현실 시장 분석의 출발점이다. 뭐 옳은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2번은 뭐 완벽하게 옳은 문제, 옳은 문장이죠. 자, 3번 틀렸단 얘기인데 완전경식 가정은 이게 틀렸네요. 가격 설정자가 아니라 가격 수용자죠. 네, 수용자라는 특성이 있고 이질적이 아니라 동질적이 돼야 되고 불완전의 불이 아니죠. 완전 정보죠.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제한된 게 아니라 자유롭다. 완전히 다 반대로 해놨네요. 자,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이거 세테리스 페리부스 가정이죠. 경제 분석에서 엄청 많이 쓰죠. 비교 정태 분석 이런 거 할 때 잘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정말 자주 사용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3번은 그래서 옳은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단기 공급 곡선이요. 완전 경쟁 기업인데 하나의 기업에 맞는 것만 모아놓은 거. 생산 중단점 오른편에는 한계 비용 곡선 있는 한계 비용 곡선이다. 보다 오른편에 있는 이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단기 공급 곡선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조금 그려봐야 돼. 그럼 여기가 생산 중단점이 여기 AVC잖아요. 그래서 여기 극소점을 MC가 지나죠. 여기가 생산 중단점이잖아요. 요 생산 중단점 요거죠. 요거보다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요거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는 한계 비용 곡선이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요 한계 비용 곡선이 단기 공급 곡선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장난이죠. 맞는 말이야. 그래서 맞는 말이죠. 왼쪽에 있는 거는 요쪽 부분이죠. 왼쪽. 요 생산 중단점보다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건 요거죠. 기울기가 우하향하지 않죠. 우상향하죠. 우상향. 요 모양을 보시면 우상향입니다. 공급곡선이니까. 아무리 가격이 낮아도 생산이 0이 되는, 아니죠. 생산 중단점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 버리면, 즉 AVC보다 더 낮은 가격이 형성돼 버리면 생산이 0이 되는 거죠. 없다 그랬으니까 틀려요. 평균 가변 비용의 위에 있는 한계 비용 곡선이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AVC가 만나는 요 생산 중단점 위니까 평균 가변 비용 위에 있는, 위에 위치한 요 AVC가 요거니까 요 위에 위치하고 있죠. 아이고 좀 작게 그리니까 여러분 아마 그림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거는 맞는 표현이네요. 평균 비용의 위에 위치한, 아니죠. 평균 비용 위가 아니라 평균 가변 비용 위에, 가변 비용 위쪽에 있는 MC. 그렇죠? 요 극소점은 전환점을 이루는 거니까 그거보다 위쪽에 있는, 평균 비용 위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평균 가변 비용 위쪽에 있는 게 있는 한계 비용이 단기 공급 곡선이에요. 그 기업의 평균 비용 곡선과 같은 게 아니죠. 평균 비용 곡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한계 비용 곡선과 관련은 되어 있어요. 그래도 같다라고 하면 또 안 돼. 시장 가격과 같은 높이의 수평선이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시장 가격은 여기 수평선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맞는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기억하고, 리을이죠. 리을. 자, 그러면,
뭐 하여튼 시옷을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장기 공급곡선의 뉘앙스가 살짝 있는 거죠. 자, 완전 경쟁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과 아닌 것,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 오, 평균 수입은 여러분 AR이잖아요. 요거는 P와 같은 거잖아요. 요거는 수요 곡선이죠. 한계 수익과 같다. 마치 이거 나타나잖아요. 디맨드가 프라이스와 같고 평균 수입이 같은데 얘가 MR하고도 같아.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니까 이거 맞는 얘기죠? 일물일가의 완전 정보 가정에서 일물일가의 법칙.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가격밖에 없습니다. 정상 이유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요거는 사실은 조금 애매해. 근데 이게 완벽하게 틀려서 가격 설정자가 아니라 가격 수용자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요거는 장기에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죠? 네, 장기에. 이거 3번이 정확하게 맞으려면 장기에는 정상 이윤만 존재한다. 이러면 맞는 얘기가 돼요. 근데 요거는 그래서 약간 애매한 표현이죠. 그 정도까지 잡아낼 수 있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이 확실히 아닌 거는 5번에는 4번은 뭐 완전히 틀렸죠. 완전히 틀렸죠. 3번은 약간 수정합니다. 장기에는 정상 이윤만 존재한다. 이러면 맞아. 단기에는 다 존재할 수 있어요. 모든 게. 자, 6번 문제로 가보죠. 경제학이 가정하는 기업의 목표는 뭐예요? 이윤 극대화죠. 경제학에서는 뭐 다양한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 효용 극대화는 소비자죠. 소비자의 목표죠. 효용 극대화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들어갈까요? 단기 공곡선입니다. 우상향하죠. 공곡선이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한계 비용이잖아요. 한계 비용이 요렇게 증가하는, MC가 증가하는 구간이죠. 여기가 생산 중단점이라 그러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MC. 그러니까 7번에는 3번이 되겠죠. 한계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 그럼 한계 비용이 왜 증가해요? 이러면 또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했죠? 이렇게 연결할 실력도 필요하죠. 자, 8번 문제가. 판매자가 다수죠. 완전경영시장은. 제품은 동질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이 시장에서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완전 탄력죠. 가격이 마치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용자, 수평선이 되겠죠. 2번 하나의 기업. 시장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것 그대로 똑같습니다. 자, 9번 문제 가보죠. 완전 경쟁 기업의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 가격이 평균 가변비용 최저점. 요게 바로 뭐예요? V가 AVC하고 같은 게 생산 중단점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낮아지면 생산을 중단한다. 맞는 얘기잖아요. 평균 가분 비용이 나왔어요. 이거하고 이게 그것보다 이게 여기 최저점이 생산 중단점이니까 그거보다 낮으면 중단한다. 뭐 맞는 말입니다.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낮을 경우 아니에요. 1번이 맞으면 2번이 틀렸죠. 요때도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중단 안 해요. 평균 가변 비용보다 내려가야 중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거 프라이스가 있는데 요렇게 평균 비용보다 크면 뭐라 그랬죠? 초과 이윤 요렇게 얘기했고 프라이스가 평균 비용과 같으면 요거는 정상 이윤 초과 이윤이 0이란 얘기예요. 평균 요거 작으면 손실. 자, 그런데 평균이 AVC보다도 작으면 생산 중단.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손실이죠. 손실이고. 자, 그럼 답은 나왔네요. 2번, 9번에 2번이라고. 자, 물 한 모금 마시고요. 자, 이윤극다를 위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 그렇죠. 이윤극다 조건이 MR 이꼴 MC니까 3번은 맞는 표현이죠. 완전 경쟁뿐 아니라 불완전도 여기에서 생산합니다. 이윤극대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제 4번 보죠. 시장 가격이 생산 중단 가격보다 높으면, 그러니까 P가 AVC보다 높으면 이런 얘기죠.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은 점에서 생산한다. 가격이 이게 무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이렇게 아이고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AVC입니다. 요 가격이 요 프라이스가
중단 가격보다 높으면 여기 높죠. 이렇게 높으면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한다. 생산한다 그러면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천히 들어보세요. 완전 경쟁 기업은 요 MR과 같은 게 P예요. 그죠? 그래서 P 이꼴 MC도 이윤 극대화의 조건에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4번 문장도 결국은 이윤 극대화를 묻고 있는 거예요. 생산 중단 가격보다가 가격이 낮잖아요. 그럼 생산을 아예 안 해. 근데 높으면 생산을 하죠. 하는데 이윤 극대화 조건을 만족하는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다. 이윤 극대화되는 점에서 생산할 것이다. 그러니까 MR 이꼴 MC 되는 점에 생산한다라는 거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9번에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2번은 완전히 옳지 않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 천천히 생각해 보면 3번과 4번은 같아요. 근데 4번은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은 불완전이든 완전이든 똑같아. 성립해요. 근데 4번은 오직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성립하는 얘기예요. 자, 11번. 기업이 단기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죠. 근데 생산을 지속한대. 그럼 아직은 요 상태죠. AC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AC보다는 낮아. 가격이. 그러니까 손실이죠. 근데 AVC보다는 높아. 딱 요 지점이죠. 아직 생산을 하고 있어. 어떤 경우냐? 요 경우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고. 그러면 그거를 보여주는 문장이 뭐예요? 요거죠. 3번.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는 낮고 AC보다는 낮고 평균 가변 비용보다는 AVC보다는 높을 때가 바로 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0번은 3번이다. 11번 가보죠. 완전 경쟁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은 무엇의 일부인가? 한계 비용이죠. 얘기할 필요 없죠. 11번. 한계 비용이 AVC 최저점, 생산 중단점 위로 올라가는 부분. 여러 번 했으니까 가볍게 가죠. 11번에 3번. 자, 12번 가죠. 이윤 극대화 조건인데 완전 경쟁 시장. 기본적으로 모든 시장은 MR 이꼴 MC인데 완전 경쟁 시장은 이 MR이 프라이스와 같아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이렇게도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다. 이게 바로 답이네요. 평균 비용, 이건 말도 안 돼요.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해도 답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완전 경쟁 시장은 돼요. 요거는 모든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윤 극대화 조건이고 요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해당돼요. 완전 경쟁 시장은 두 가지로 다 표현될 수가 있다. 그래서 12번에는 1번이다라는 거고요. 13번 가보죠. 완전 경쟁 시장인데요. 옳지 않은 것. 생산 중단점에서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은 같다. 여러분 A시고 M시고 생산 중단점에서는 뭔 일이 벌어지기 13번을 일단 여러분 옳지 않은 거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는 프라이스가 AVC와 같은 거죠. 그죠? 생산 중단점은. 근데 평균 비용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야. 여긴 전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P가 AVC와 딱 일치하는 한 개당 가격이 한 개당 평균 가변 비용과 일치해. 요 이하로 내려가면 생산을 중단해야 된다. 옳지 않은 거라 그랬으니까 13번에는 1번이 일단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중단점 이러면 여러분 무조건 비용이 나올 때 어떤 비용이 나와야 돼요? 평균 가변 비용이 일단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장기 균형 아래서 초과 이윤은 0이므로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기에는 무조건 정상 이윤만 누린다 그래서 그 얘기는 초과 이윤이 0이라는 거예요. 손익분기점 즉 그렇죠. 손익분기점이 프라이스가 AC와 같은 거잖아요. 한 개당 가격이 한 개당 들어간 비용과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초과 이윤이 0인 거죠. 정상 이윤인 거야. 손익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장기균은 항상 손익분기점 상태에 있는 거죠. 비용 불변 사업 그러면 장기공급 곡선은 뭐라 그랬어요? 수평이라 그랬죠. 비용 증가한다. 만약에 비용이 증가해요. 이때 비용이라는 건 뭔 의미하는 거예요? 생산 요소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의 임금, 원재료 가격 이런 거. 그러면 우상향하는 모양을 띠게 되고 생산 비용이 감소하면 우하향 모양을 띠게 된다. 이거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불변산업.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고 장기공급선은 수평이다 이러면 사실은 이건 틀렸지. 왜? 수평일 수도 있고 우상향할 수도 있고 우하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단기는 우상향하는 하나예요. MC. 근데 장기는 평균 비용이 중요한데 세 가지 모양이 있는 거예요.
수평, 우상향, 우하향 다 되는 거죠. 완전경제 시장의 형태를 연구하는 왜 이거 가상적인 이 비현실적인 시장을 연구합니까? 현실적인 시장 형태를 분석 및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이유로 한다라는 거예요. 13번에는 그래서 1번이다. 틀린 거.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14번 문제 볼까요? 완전경제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이 가장 없는 거. 일무일가 있죠? 평균 수입 AR이 MR과 같죠? 왜? 이 AR은 프라이스잖아요. 그렇죠? 똑같아. 3번이 틀렸어요. 이게 말이 안 돼. 무슨 얘기냐? 초과 이윤이 0이죠.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정상 이윤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상 이윤이 0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이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초과 이윤이 0이라 그러면 될 수 있죠. 왜? 장기에는 늘 초과 이윤이 0이니까. 그냥 정상 이윤 이렇게 해도 뭐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수평이다. 맞잖아요. 수평이죠. 그래서 14번은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3번이다. 근데 14번에 만약에 이게 없고 그냥 정상이윤이라 그러면 또 이것도 약간 반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장기, 단기를 여기선 다 포함한다라는 뉘앙스가 있으니까 그럼 맞다라고 볼 수 있죠. 별 얘기가 없다면 단기, 장기 뭐 이런 별 얘기가 사실 없다면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를 우리가 직면했을 때 14번은 그래서 3번이 정상이윤이라고 하든가 초과이윤은 0이라 이렇게 둘 중에 어느 표현을 하면 맞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기공 곡선 옳지 않은 겁니다. 생산 중단점 오른편에는 이건 뭐 이미 설명드렸죠. 평균 가변 가격 비용보다 가격이 낮으면 생산하지 않으므로 이때 공급은 0이죠. 평균 가변보다 가격이 낮다는 건 생산 중단된다는 얘기잖아요. 중단점 이하니까. 그러면 공급은 생산이 중단됐으니까 안 만드는 거야. 단기적인 현상이에요. 아직 고정비가 살아있는 거죠. 우상향 기울기를 당연히죠. 한계비용 우상향 기울기를 갖고 있다. 시장 전체의 평균 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수평선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단기를 물었잖아요. 네, 단기를 물었기. 이건 뭐 장기라고 그러면 비용 불변산하면서 얼추 맞을 것 같은데 단기를 물었으니까 평균 비용 얘기 나올 필요도 없고요. 한계 비용 일단 나와줘야 되겠죠. 어쨌든 1, 2, 3번은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문제를 제가 너무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합니다. 이론편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뭐 여러분이 납득되죠. 필요한 것만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자, 16분으로 왔네요. 완전경쟁 시장인데 장기입니다. 요번에 장기. 요걸 잘 보셔. 단기가 아니에요. 옳지 않은 것. 장기는 언제나 진입 퇴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초과이윤보다 경제적 이윤이 장기 초과이윤보다 낮다면 기존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한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뭐 이거는 퇴출. 그러니까 진입 퇴출이 자유롭다. 그러니까 초과이윤보다 낮아요. 초과이윤이 안 나. 그러면 뭐 당연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시장 공급곡선은 수평이다. 자, 이거가 조금 애매해요. 맞기도 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또 틀리기도 해. 이게 뭐가 있어야 돼요? 생산 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는, 즉 비용이 불변이라면 이때 비용은 뭐예요? 평균 비용이죠. 평균 비용이 똑같다면, 그래서 이론편에서 제가 고정돼 있고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수평이다. 근데 다른 걸 봐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이윤이 0이므로 초과 이윤이 0보다 큰 아니 뭐 이건 무조건 여기서 가장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가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이 안 되는 게 3번이죠.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초과 이윤이 뭐예요? 0이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정상 이윤만 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0보다 큰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 단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장기에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초과 이윤은 0이다. 경제적 이윤이 장기 초과 이윤보다 높다면 신규 당연히 뭐 1번과 4번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말을 썼잖아요. 초과 이윤이 있다라고 치면 진입을 할 거다.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면 손실이 발생해서 발생하면 또 퇴출될 거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16번에는 1번과 4번은 자동으로 맞는 거고요. 2번은 조금 애매하지만 왜냐면 이런 단서가 좀 붙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서 확실하게 아닌 거를 고르면 뭐 확실하게 아닌 게 3번이기 때문에 16번은 3번입니다. 자, 17번이죠.
완전 경영시장과 다른 거 여기서 안 나타나는 게 뭐냐? 당연하죠. 얘도 P, AR, MR이 다 같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다 같습니다. 불안전은 이렇게 되죠. 불안전은 얘가 MR보다 더 커요. 이것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평균 수익과 평균 비용이 같을 때 이윤 극대화 조건 한번 봐보세요. 이 17번에 2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윤 극대화 조건이 MR과 MC가 같아야 되고 완전 경쟁이라면 또 P가 MC와 같다고 해도 되죠. 근데 평균 이거는 아니에요. 이윤 극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으로 바꿔야 되겠죠. 한계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이 되는 거 맞죠? 단기에는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시장 가격일 때 그럼 이게 생산 중단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중단. 아주 엄밀하게 하면 그게 생산 중단점이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거기서부터 이제 생산이 중단된다고 보셔도 되고 그거보다 조금이나 낮다면 어쨌든 생산이 중단되는 점은 P 꼴 AV실 때가 생산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중단점이니까. 그러니까 뭐 4번은 뭐 크게 아주 뭐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요 이하부터는 이하니까 얘도 포함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생산이 중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거는. 그런데 그래도 뭐 분위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번에는 2번이 되겠죠.